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2022년 5월 30일) 고비의 TV 공포라디오입니다. 때는 아마도 2010년 또는 2011년 7월에서 8월 사이쯤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전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듣고 보면 안 될 것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당시 저는 영업직으로 전국 팔도를 다 돌아다녔습니다. 한 달 주행거리가 7,000에서 10,000km 정도는 탔으니까 적게 돌아다닌 건 아니었죠. 그 당시 여자친구는 무주리조트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었습니다. 외국인 피아니스트라 성수기 공연 때문에 무주리조트에 머물고 있었죠. 그리하여 저는 주말에는 무주에서 머물고 주중에는 가까운 전북 지점들을 도는 스케줄로 한 일주일째를 보낼 때였습니다. 오후 7시부터 자정까지는 틈틈이 공연이 있어서 혼자 저녁 시간에 보낼 때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낮에 받은 소류지나 저수지로 낚시를 하러 다녔습니다. 그날은 날도 선선하니 좋고 달도 밝아서 부쩍 베스 낚시가 땡기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며 가며 봤던 큰 댐한 곳이 있었는데, 밤에 가보니까 물이 차고 수심이 너무 깊어 보여서 그곳은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돌아오는 길에 좌회전을 해서 무주리조트로 가야 되는데 내비게이션 신호를 놓쳐서 유턴을 하기 위해 직진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아주 기가 막히는 한 저수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손전등으로 대충 보는데 물 수심도 얕고 물속도 훤히 보이는데 고기가 다니는 게 보입니다. 아주 팔뚝만한 게 여러 마리가 다니는데 베스인지 쏘가리인지 하여간 얼룩덜룩한 게 보여서 대충 차를 세우고 급히 채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채비를 바꿔가면서 계속 던져봐도 녀석들이 통 물지를 않더군요. 토도독 하는 입질만 오고요. 그래서 승부욕이 발동한 저는 산기슭 밑으로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완만한 경사와 물살이 약한 곳을 찾아 깊숙이 들어간 건데요. 그곳에 갔더니 휙 휙 하면서 낚싯대가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가 낚시 포인트구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 루어 낚시는 보통 이동하면서 하는 낚시라 야간에는 서로 큰 소리 안 나게 주의하고 또 줄이 엉키지 않도록 간격을 띄우는 게 매너인데요. 저 멀리 2명 정도가 있는 게 분명히 느껴졌어요. 휙휙 낚싯대 채는 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들리고 간혹 퍼런 불빛이 깜빡이는 게 저는 그걸 채비 바꿀 때 쓰는 후레쉬 불빛으로 인식을 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신나게 던졌다가 맞다 낚시를 재개했는데 여기에선 확실하게 입질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채비가 적어서 그런지 좀처럼 낚아내질 못했죠. 분명히 채비가 차에 더 있었지만 100m 정도 거리에 차를 세워뒀기 때문에 가기도 귀찮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디서 소근소근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길래 저 사람들도 낚시가 잘 안 되나? 싶어가지고 저기 안녕하세요, 혹시 고기는 좀 잡히세요? 하고 대략 한 30-40m 떨어진 곳으로 크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묻자 소근거리는 소리가 딱 끊기는 거예요. 이상하다? 텃세 부리는 건가? 하고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안 들릴 리도 없고 보통 들었으면 대답 정도는 해주는데, 그래서 약이 올라서 한 번 더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자 말소리랑 낚시 소리가 딱 없어지고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마도
더 멀리 이동하는 것 같았죠. 배터리로 불법 낚시를 하는 건지 아니면 서울말 쓴다고 텃세를 부리는 건지 원. 아무튼 그만 물어보자 하고 다시 낚시를 시작하는데 그때 제 등 뒤편 쪽으로 단체 구부나 행군 시에 내는 군가? 아니면 구호 같은 뭔가 알 수 없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곰탱이인 게 그땐 낚시에 꽂혀서 어디 야간 행군하나? 에휴, 뺑이 친다 이 더운 날 이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등 뒤로는 절벽으로 아주 높은 산인데 이런 데서 뭔 행군이고 훈련이야 이 시간에. 이런 생각이 딱 드는 순간 드드드득 하고 진동과 동시에 낚싯대에 묵직함이 옵니다. 드디어 마수거리를 하며 대를 잡고 릴을 당기는데 대가 부러질 듯이 힘이 장난이 아닙니다. 물고 있던 담배도 뱉어 끄고는 힘겨루기를 하는데 줄이 탱 하고 거의 30-40m가 풀리는 거예요. 저는 줄이 끊길까봐 텐션을 줄이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힘이 쭉 빠진 마냥 고기가 반항을 안 하는 겁니다. 원래 수면 가까이에 와야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 그러다가 한 20여 미터 앞에서 그것이 푸덕거리면서 물에 한번 뜨는데 비닐 같더라고요. 근데 비닐이 저렇게 힘이 세다고? 하며 마저 감고 있는데 한 10여 미터? 그게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거리쯤 왔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요. 그 생각이 들었을 땐 뒤쪽에서의 웅성거림이 더욱 커지고 있었고 비닐봉지라 생각했던 하얀 그것이 갑자기 물 위쪽으로 솟구치더니 그대로 꼿꼿이 서는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낚싯대를 놓치고 말았어요. 그리고 다시 잡지도 못하고 주랭랑을 쳤는데 왜냐하면 그 비닐 같은 것이 첨벙첨벙하면서 막 히히해 막 기괴한 소리를 내면서 저한테 뛰어오고 있었거든요. 진짜 뒤도 안 돌아보고 차로 뛰어와서는 눈물을 찔끔 흘리며 풀악셀로 그곳을 내려왔어요. 리조트에 돌아오니까 대략 11시 40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일은 바로 그 다음날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그날 밤을 여자친구에게 위로받고 저는 제 새로 샀던 NS 허리케인 낚싯대를 포기할 수가 없어서 여친을 두고 오전 11시 반쯤 다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대낮이라 조금 낮긴 했지만 뚝 좌측엔 묘지들도 꽤 많아 보였고 집은 몇 호 없이 막다른 곳인 듯 보였어요. 아무튼 어제 그곳에 도착해서 물에 가라앉아 있을 제 낚싯대를 건질 생각으로 예전에 쓰던 낚싯대를 가져갔는데 정말 사시나무 떨듯 몸이 덜덜 떨린다는 게 뭔지 그날 체험했습니다. 제 낚싯대와 릴은 새로 맞춘 데다가 감아져 있던 줄이 100m 이상은 감아지는 건데 그 줄이 완전히 다 풀려서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았고 낚싯대가 수직으로 땅에 박혀 있는데 정말 꼿꼿이 서 있더라고요. 초리대가 낭창낭창해서 절대 그렇게 설 수가 없거든요. 귀신에 홀린 건지 마음속으로는 연신 아 씨발 막 이러고 있었지만 입으로는 죄송합니다. 여기 다신 안 올게요 하며 간신히 건져서 돌아오고 있었죠. 그러던 중 저수지 밑에 바로 한 시골 구멍가게가 보이더군요. 너무 놀란 상태에서 멀쩡한 곳을 봐서 그런지 반갑기도 하고 물도 한 병 사려고 그곳에 들어갔는데 할머니 3분이 앉아 계시더군요. 그러다 절 바라보시더니 마을에서 내려오슈? 근데
안색이 왜 그냐? 하고 물으셔서 저는 자초지종을 말씀드렸죠. 그러자 아이고 매 어두운 밤중에 거길 왜 가슈? 거기가 귀신들 다니는 길목이라. 거기서 낚시하니까 거슬려서 그런 모양인데 별탈 없이 나왔으니 됐슈. 제 집 앞에서 소금이나 뿌리고 가셔. 아니다, 그냥 여기서 뿌려줄게. 이러시며 저와 함께 가게 밖으로 나가서 저와 제 낚싯대 그리고 차에까지 소금을 쳐주셨습니다. 삼다수 값도 안 받으시고요. 전형적인 괴담의 마무리지만 전 진짜 민물 낚시는 그 뒤로 혼자서는 절대 안 합니다. 특히 밤 낚시는 더더욱이요.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꼭 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